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영문법 선생님 징징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 중에 전치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선생님이 여기 항상 상단에다 이렇게 빨간 걸 써놓는 것은 항상 이 파트, 즉 지금 전치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명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명사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치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점심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I ate lunch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이 문장에다가 이런 말을 넣고 싶어요. 나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를.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문장에다가 이 학교에서라는 단어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학교라는 말, 학교에서라는 말은 여기 지금 I하고 H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 주어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동사다. 그리고 이게 타동사면 을를 필요한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꼭 뒤에 와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학교에서는 이 자리, 이 사이에 끼어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리 우리말 어순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쵸? 그러면 일단 학교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학교를 이 뒤쪽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이 스쿨은 분명히 우리가 배운 뭐예요? 예, 명사죠. 명사. 명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주어 자리에 오거나 타동사면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놔버리면 이미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완벽해진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두면 문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넣었냐면 a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앞에다가 이 명사 앞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학교고 이게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장소하고 어울려서 이 학교에서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at이 없을 땐 스쿨만 혼자 있으면 문제가 됐는데 얘로 인해서 at이라는 말로 인해서 스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전혀 문제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at 스쿨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비로소 문제가 없도록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예문 볼게요. 바이올린 레슨이 있다. 그녀는. 이러면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다가 수요일에 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 이 완벽한 문장에다가 이게 타동사고 목적어로 이렇게 바이올린 레슨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수요일에라는 단어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밖에 없어요. 자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위에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사죠. 그쵸? 명사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은 주어 자리 못 가고 목적어 자리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 어떠한 놈의 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는 on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수요일이라는 시간. 그쵸? 그래서 on Wednesday 하면 비로소 수요일에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이 수요일에라는 단어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 수요일이라는 명사를 쓰면서 또 이런 시간의 개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놈들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예문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카네이션을 샀다를 문장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말을 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말에다가 또 마찬가지 이거 타동사죠? 목적어 와 있죠? 그러면 그의 친구들과라는 단어를 일단 명사니까 여기다가 써놓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개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자리 넣을 수 없잖아요. 동사는 이미 동사니까 동사 자리에 이런 말 안 되잖아요. 명사는. 그쵸? 동사는 동사인데. 그래서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들 또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여기 with. 그래서 요거는 누구랑 함께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종의 어떤 방법 정도 되겠네요. 그쵸? 요 단어와 함께 이 명사가 어울려져서 그쵸? 그 다음 또 예문 볼게요.
KT와 나는 갔었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이런 말, 서점에라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이 방향, 이렇게 서점으로 이런 뜻의 이런 말을 넣고 싶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went가 자동사죠. 고의 과거형 아시죠? 자동사니까 더 이상 목적어로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명사를 여기다 써버리면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목적어 아닌데.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 명사를 쓰긴 써야겠고, 그쵸? 이게 자동사니까 그냥 바로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to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서점으로 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의 의미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서점에 이렇게. 예, 또 예문 볼게요. 제니는 말했다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이번엔 그에게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니하고 talked 사이에 여기에다가 뭐 그에게니까 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니까.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엔 그에게라는 말을 여기 힘이라고 써요. 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에게라고 하는 말을 여기 이게 자동사니까 이게 목적격으로 왔잖아요. 그쵸? 이게 자동사인데 목적격이면 목적어라는 건데 을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자동사라. 그치요? 그래서 목적격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to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쓸 수 있어요. 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죠? 그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요 at, on, with, to 이게 바로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이 전치사는 이렇게 뒤에 꼭 명사를 데리고 다녀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명사를 쓰긴 써야겠는데 이렇게 문장이 이미 완벽한 상황에서 명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즉 명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명사를 쓰긴 쓰되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치사라는 놈의 도움을 받는 거죠. 사실 이 전치사 파트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파트예요. 그냥 외워. 학교에선 주로 그냥 외워. 뭐 장소 앞에는 at이라는 걸 쓰고 요일 앞에는 on이라는 걸 써. 다 외워야 돼. 이러는데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다? 개념 있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at school 하면 어떠한 장소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이번엔 on Wednesday 하면 어떤 시간의 개념이 되는 거고 with his friend는 친구들과 함께라는 어떠한 좀 방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그쵸? 이번엔 서점으로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전치사와 함께 명사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명사를 활용함으로써. 이해 가시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선생님이 좀 물어볼게요. 느닷없는 퀴즈. 이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가령 바람이 나는 것 같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남친이 살짝 좀 의심이 돼서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아, 우리 이따가 점심 한번 같이 먹자. 그랬더니 남친이 나 점심 먹었는데 나 점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먹었어? 그러면 얘 지금 내 여친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 어디서 먹었는지 말을 안 하면 모가지가 따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살짝 안도의 한숨을 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요? 남친의 목을 따려고 남친의 목을 따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공부합니까? 예,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이 지금 목이 따이지 않으려고 학교에서라는 말을 꼭 여친한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문법이라는 건 이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고 그쵸? 이게 타동사면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문장에서 중요한 반드시 얘기해야 하는 성분이 바로 주어랑 동사랑 타동사면 목적어고 만약에 비동사면 비동사 뒤에 오는 말 아시죠? I am a doctor. She is cute.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오는 doctor나 cute은 꼭 있어야겠죠? 그걸 보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명사 파트 할 때 그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보어, 주격 보어라고 하는데 그
보어의 이 네 가지를 빼고는 영어에서는 말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아까 여친 얘기, 남친 얘기는 이제 잠깐 접어두고 이 at school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굳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말을 함으로써 어땠어요 아까? 좀 이해가 됐죠? 이해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 점심 먹었는데 안 해도 된다고요. 이런 장소를. 이렇게 전치사와 더불어 말했던 이 부분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했다고요? 예, 상대방이 좀 더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마찬가지. 수요일에라는 말을 이거 빼도 여기 전혀 여기 말하는데 지장이 없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이해했잖아요. 근데 수요일에라는 말을 함으로써 좀 더 이해가 됐죠? 이해가죠? 문장에서 어떠한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 전치사랑 명사의 한 덩어리가. 그거를 또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없어도 됐죠? 그의 친구들이라는 말 없어도 문제 안 되잖아요. 문제 안 된다는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오고 타동사면 목적어가 오고 이걸로 끝이에요. 이건 덧붙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해를 돕기 위한 한마디로 도구, 수단 정도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서점으로라는 말도 안 해도 되는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뒤에 부분에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